오늘은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싸게 구매해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질문 주시는 부분들 중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중국 공장을 찾느냐, 어떻게 불량이나 이런 거 없이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 문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여러 그런, 중국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못 가시니까. 가서 직접 물건도 보고, 이렇게 그냥 제품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편하겠죠. 근데, 이후나 광저우 시장도 다니고, 이렇게 도매 시장도 보고, 공장도 직접 보고, 그러면 편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은,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88.com이 있어요. 그리고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다 알리바바 그룹에 있는 사이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타오바오에서 직구들 요즘에 하시는 분도 많고, 알리바바 있고, 그 다음에 1688에서 구매해가지고 싸게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또 있네요. 알리익스프레스도 있는데, 요 네 가지 사이트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도매와 소매로 나눠집니다. 도매와 소매. 알리바바하고 1688은 도매 사이트입니다. 알리바바하고 1688은 도매. 어느 정도 양이 돼야 되겠죠? 소량 또는 대량. 근데 타오바오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있잖아요. 여기는 소매 사이트입니다. 소매 사이트. 그래서 이게 완전히 좀 결이 다른 플랫폼인 거죠. 근데도 중국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셔가지고 한국에 팔아도 있잖아요. 마진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타오바오 구매대행, 알리익스프레스 구매대행,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는다는 거예요. 소매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그런 것도 상품 페이지 긁어다가 한국에 쿠팡 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다가 구매 대행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누가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중국의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타오바오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카드 결제가 됩니다. 한국의 신용카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소량으로 구매가 가능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구매해가지고 한국 소비자가 한 개를 구매했다. 그럼 그때 한국에 사가지고 이거를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송 대행지를 이용합니다. 배송 대행지.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까지 또 직접 보내줘요. 한국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특송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한국까지 직접 보내는 그런 운송수단을 알리익스프레스는, 왜냐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전 세계 소매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배송이 되죠. 그리고 타오바오도 소매지만 타오바오는 한국까지 보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오바오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배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대지까지 보내는 거죠, 물건을. 그래서 배대지별로 각자 창고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오바오에 가입을 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는 방법들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물건을 받는 주소지 있잖아요. 이 주소지를 배대지 주소지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타오바오에 있는 판매자가 그 배대지까지 물건을 보내주겠죠. 그럼 배대지에서 물건이 입고된 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한국의 어떤 한국의 최종 구매자가 있겠죠. 그 분한테 이제 배대지한테
보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배대지에서는 그거를 뭐 항공이가 됐건 선박이 됐건 간에 뭐 특송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송 대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행인 거예요. 배송을 대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타오바오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소매 해서 직구 또는 배송 대행 아니면은 구매 대행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알리바바 1688에서 아까 도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서 소량 또는 대량, 물론 이쪽에서 한 개도 샘플씩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10개, 20개, 50개, 100개, 1000개 이 정도 수량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도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 사이트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있잖아요. 전 세계에 대한 도매예요. 전 세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들이 단가 표시가 USD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운임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영문으로, 영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688은, 중국 내 도매입니다. 중국 내 도매. 그러니까 전 세계로 도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내 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매업자나 혹은 타오바오에 판매하는 판매자들 있잖아요. 그 판매자들을 위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 바로 1688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도매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전 세계로 배송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곳에서 물건을 받으실 때는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1688에 가입을 하고 주문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배송지를 있잖아요. 배송지를 아까 타오바오에 넣은 것처럼 뭐 한국이 아니라 중국 내 배대지 있잖아요. 배대지 또는 구매 대행 업체 주소를 넣으시는 거죠. 거기까지 보내줘라. 이렇게. 배대지가 맞겠죠. 구매 대행은 이제 아예 그런 뭐 어디까지 보내줘라 이런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배대지를 넣으면은 그 업체가 이제 오면은 배대지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한국까지 보내주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매, 소매 사이트들이 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제일 비싼 곳은 어딜까요? 이 4개 사이트 중에서 단가가 제일 비싼 곳. 제일 비싼 곳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왜냐? 알리익스프레스는 전 세계 소매잖아요. 그리고 달러로 돼 있잖아요. 일단은 외국에다가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100% 다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물동량을 봤었을 때 알리익스프레스가 단가가 동일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 내 소매 사이트인 타오바오입니다. 타오바오가 그 다음으로 좀 비싸요. 그리고 나고 비싼 데는 어딜까요? 바로 알리바바. 알리바바 영문 사이트. 여기가 도매긴 하지만 전 세계 대상이기 때문에 달러로 받다 보니까 가격 측정이 좀 높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저렴한 곳은 바로 1688입니다. 중국 내 도매 사이트죠. 이 1688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1688이 제일 싸니까 1688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1688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네. 그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바로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결제를 못해요. 네. 이 1688 사이트는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알리페이라는 그 거래 플랫폼,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같은 거예요. 그런 거를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알리페이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하려고 하면은 외국 사람도 알리페이에 가입은 됩니다. 등록은 되는데 문제는 중국은행에 한국 사람들이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중국은행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행이 있죠. 중국건설은행이 있죠. 중국공상은행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중국 농업은행이 있고 막 이렇게 은행들이 많아요. 그런 은행들에 개설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건대입구라든지 대림 이런 쪽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국 은행들이 되게 많아요. 뭐 중국은행, 건설은행 이런 들이 많은데 거기서 통장을 만드시는 걸로 있잖아요. 안 돼요.
똑같은 중국 은행인데 불구하고 안 됩니다. 왜냐? 중국 은행이지만, 중국에 있는 은행이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이 안 돼요. 알리페이에. 반드시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들만 이 알리페이에 등록이 됩니다. 제가 중국 본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홍콩이나 마카오에 있잖아요. 거기 있는 은행들도 안 돼요. 홍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행기 표도 싸고 뭐 이래가지고 홍콩이나 뭐 마카오 뭐 이런 데 자주 가시는 분 많은데, 그런데 겸사겸사 해가지고 관광도 간 김에 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통장을 만드는 이유가 꼭 알리페이를 쓰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타오바오 매장을 하기 위해서도 그 통장이 필요하거든요. 타오바오 매장도 똑같아요. 알리페이를 연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타오바오 하려면 중국도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홍콩이나 마카오에 있는 은행들도 안 됩니다. 반드시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만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88에 있는 물건을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결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결제 대행 서비스. 바로 이 알리페이를 있잖아요. 결제를 대신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뭐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그냥 뭐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용하지 마시고 뭐든지 비교를 잘 해보셔야 돼요. 얼마나 안전하고 빠른지 각각의 장단점이 뭔지. 왜냐면 모든 회사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 1688 업체들한테 컨택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알리왕왕이라고 업체들하고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을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채팅을 할 때 중국어를 꼭 잘 못하셔도 돼요. 그냥 팝하고나 뭐 이런 거 돌려가지고 영어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번역기 돌린 중국어를 보내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688에 있는 업체들한테 타오바오에다가 개설 링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1688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타오바오에다가 상점이 있거나 개설 링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688 나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알리페이가 없어. 그래서 타오바오에다가 너 개설 링크를 내가 이 제품을 이 가격에, 그 도매 가격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위안이고 타오바오에는 이 제품을 6위안 또는 8위안에 팔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2위안에 10개 살 거니까 똑같이 타오바오에다가 나를 위해서 링크를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10개니까 20위안이겠죠? 그거를 한번 링크를 만들어줘. 그럼 내가 타오바오에서 결제를 할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1688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타오바오에 링크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오바오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카드 결제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오바오에서 이거를 결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1688에 있는 그 업체가 타오바오에 결제된 거 확인하고 1688에 굉장히 도매단가 있잖아요. 그 수량만큼 싸게 여러분들한테 보내줍니다. 네. 받으실 때는 뭐 배대지 이런 업체를 이렇게 써가지고 물건을 받으셔도 되죠. 배드지 또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배드지 써도 되지만 이걸 또 여러분들이 사업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 계속 물건을 받고 이렇게 하실 때 있잖아요. 중국 친구를 하나 사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중국 친구. 옛날에는 막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했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국에 많은 대학교들에 중국 유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유학생들 하고 있잖아요. 뭐 중국어 과외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언어 교환을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언어 교환. 과외를 받는 거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시고 언어 교환.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시간 한국어 가르쳐주고 1시간은 중국어를 그 친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이러면은 가르쳐주고 배우잖아요. 이러면은 서로 친해지거든요.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리고 약간 동등한 입장. 선생님이자 학생 입장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은 그런 중국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나중에 중국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자기 중국에 있는 그런 자기 중국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먼저 친해지는 게 반드시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런 부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중국 물건을 뭐 좀 사려고 한다. 그런데 너가 혹시 이 물건들을 좀 확인해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건품비도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중국 물건을 그 친구의 가족들 혹은 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업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중국의 그 친구나 뭐 이런 가족들을 약간 직원 개념 혹은 알바 개념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매번 물건을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월급처럼 하는 게 또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중국 인건비가 싸긴 하지만 그럴 때는 물건 받을 때마다 뭐 예를 들면 시간당이나 날짜당으로 계산해가지고 내가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중국 아직도 인건비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알바비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줄 테니까 내 거 좀 잘 체크해 달라 이렇게. 그러면은 어차피 그 중국은 관시거든요. 관시.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유학생하고 관시로 연결된 거잖아요. 선생님이자 학생으로 서로 친구처럼 이렇게 언어 교환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관시는 있잖아요. 처음 맺어진 관시가 돈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돈으로. 만약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과외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주고 내 일을 좀 해줘라 막 이렇게. 그럼 이미 돈으로 찾아진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만 돈이 안 되거나 이랬었을 때 혹은 이해관계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금방 틀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학생 이런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관계는 돈이 좀 안 보거나 서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오래 유지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중국 관광객분들 혹은 한국에 가서 일하시는 그런 중국분들 있잖아요. 잘해 주셔야 돼요. 신경 많이 써주시고 뭐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물건 혹은 그분들이 나중에 있잖아요. 중국 바이어가 또 될 수 있어요. 중국 바이어가. 저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그 1대1 언어 교환 하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중국으로 돌아가가지고 그쪽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하고 싶다고, 저한테 화장품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관계가 인연이 되고 할 수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은 관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물건을 싸게 사던 간에 아니면 중국에 있는 손님들한테 많이 판매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먼저 중국어 언어 교환을, 중국어 한국어 언어 교환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중국 문화를 알고 중국 사람을 알고 이 중국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막 1688에서 싸게 사고, 알리바바에서 단가 긍정하고, 타오바오에서 구매 대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오래 가기 힘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중국 쪽이라든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와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나라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필수입니다. 언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고 그 나라 사람과 친밀도, 끈끈한 관계, 유대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면은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가 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맹목적으로 중국 물건을 뭐 1688이 제일 싸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단기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업을 잘 하신다고 하실 때 중국 물건을 진짜 싸게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로 중국어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어 만약에 언어 교환하는 거 힘드시다. 그러면 어디? 차이나탄. 이거 저기 뭐야, 뒷광고 아닙니다. 예, 뒷광고, 앞광고도 아니에요. 제가 실질적으로, 저 지금도 중국어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중국어 유학한 것도 아니고 중국어 전공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 뭐 만나거나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럼 뭐 10분, 20분 같이 밥 먹고 얘기할 때, 뭐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해요. 그 일반 생활이니까.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꼭 얘기 나오는 게 정치 얘기, 북한 얘기, 뭐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뭐 물어보죠. 막 옛날에 막 사드 배치할 때, 야, 너 사드 배치하는데 너 동의하느냐? 뭐 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막 북한 얘기 꼭 나와요. 야,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는데 뭐 어떻게 될 거냐? 김정은은 왜 이렇게 뚱뚱하냐? 뭐 막 이런 거 뭐 다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제가 단가 깎는 거 중국에서 일 시키고 이런 거는 중국어로 문제 안 되거든요. 단가 깎는 거 진짜 자신 있습니다. 단가 진짜 잘 깎아요. 나중에 단가 깎는 것도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 건데, 가격 깎는 거는 제가 진짜 중국 사람들한테 인정 다 받았습니다. 정말. 한족보다도 잘 깎는다고. 근데 깎지만 항상 중국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막 알아보고 막 하다 보니까, 차이나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나탄에서 제가 어플하고 지금도 등록해서 보는데, 거기에 있는 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4인 4색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4명이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4명이서 막 토론하는 거. 그거 저 되게 반복해서 막 보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남방 사람, 북방 사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각각 뭐 북방 사람의 특징, 문화 막 이런 차이 막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3명에서 나와서 중국 그 토론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저 되게 즐겨보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일단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데, 가장 추천해 드린 거는 중국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런 1대1 멘토링이 아니죠. 1대1 언어 교환 이거 하시고, 아니면 중국 학원을 다니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원 다니는 거 꺼리하신다 이러면은 중국 어플 뭐 많습니다. 꼭 차이나탄 아니어도 어플 중국어 가르치는 거 많잖아요. 많이들 해보세요. 근데 저는 뭐 몇 가지 써봤는데 차이나탄이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중국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문화를 알고, 그리고 나서 중국 사람들하고 친해지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중국 물건을 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 무역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알리바바 무역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인데,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얘기가 됐네요. 중국에서 가장 물건 싸게 사는 방법은 중국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싸게 사실 수 있는 지름길이자 팁입니다.